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6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버풀 대 브렌트퍼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리버풀은 입스위치에 아주 강한 공격에 당황했다. 패스가 롱패스 위주로 이어지면서 의도하지 않게 전술적으로 단조로운 상황을 자주 맞이하기도 했다. 특히 브렌트포드도 상당히 압박 강도가 높다는 점도 어느 정도는 부담일 수 있다. 다만 전술적으로 계단식으로 이어지는 정교함이 후반에 보였고, 특히 체력이 빠진 후반에는 오히려 리버풀이 공간을 넓게 쓰면서 상대를 두들기는 양상을 보여준 점은 상당히 인상적으로 볼만했다. 이어서 브렌트포드는 토니 없이도 위사와 음베모의 활약이 상당히 좋았다. 전체적으로 올 시즌에는 부상자들이 적은 편이라서 상당히 높은 기동성과 압박 강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체력이 빠진 이후의 대응이 될 것인데, 사실 지난 시즌에도 압박으로 인한 부작용을 상당히 뼈저리게 느끼기도 했다. 브렌트포드의 압박 강도와 역습의 퀄리티는 상당히 좋은 성향을 보여준다. 다만 압박으로 인해서 생기는 체력적인 난조가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리버풀이 이를 이용해서 공간을 넓게 쓰면서 입스위치를 두들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전술적으로도 중원을 거치는 플레이가 상당히 정교하고 좋아진 모습이다. 리버풀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레알 마드리드 대 바야돌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알은 은퇴를 선언한 크로스가 그리웠을 것이다. 화려한 공격진을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양질의 패스를 공급하던 크로스의 공백으로 인해서 상당히 답답한 흐름으로 이어졌다. 그나마 귤러가 교체로 나와서 상대 수비를 헤집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는 직전 바야돌리드와의 대결에서 한 골 4도움을 합작한 기억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바야돌리드는 레알 상대로 맞불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일부 리그 기존 팀을 상대로는 지난 시즌 지배적인 흐름이 아니라 상당히 수비적이고 보수적인 흐름으로 페이스를 끌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5백을 가동했던 매치에서도 대패를 기록하는 등 역시 단순히 라인을 내리는 것으로 체급을 극복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레알은 크로스의 부재로 인해서 양질의 패스가 공급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이를 전술적인 흐름으로 극복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는 매치다. 그래도 귤러의 활약이나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바야돌리드에게 강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지로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틀레티코는 공격력은 상당히 괜찮았다. 쇠를로트가 데뷔전에서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전방 보강을 착실히 한 보람은 꽤 느꼈던 모습이다. 다만 문제는 수비에서 나왔는데 비첼과 오블락이 사인 미스로 인해서 실수를 발생시키는 모습도 있었다. 특히 주력 선수들이 모두 유로와 올림픽에 나서면서 프리시즌에서 손발을 맞추어 볼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 조직력에 미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지로나는 올 시즌에도 공격적인 흐름을 꾸준히 이어가려는 모습이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도 선발로 나선 3명의 공격수들이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는 등 지난 시즌의 화력을 보여주기에는 상당히 퍼포먼스가 아쉬웠던 모습이었다. 사실 도보비크와 사비뉴가 모두 팀을 떠난 상황에서 대체자들이 확실한 모습을 일찍부터 보여주기는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아틀레티코의 전방은 상황이 좋은 반면 지로나는 사비뉴와 도보비크의 역량을 확실하게 메워줄 선수가 아직은 부족한 느낌이다. 물론 현재 아틀레티코의 조직력 부분에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여지가 있기에 실점 위험성은 꽤 높게 생각되는 것이 사실이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마르세유 대 랭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르세유는 지난 경기에서의 성과는 상당히 훌륭했다. 까다로운 브레스트를 대승으로 잡았다는 것도 좋지만 상대가 극단적으로 전방에 힘을 주었음에도 전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이 상당히 훌륭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가 전방에 6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승부를 던졌다. 하지만 중원에서 호이비에르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성공시켜서 빌드업에서의 문제를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경기 그린우드나 Y 같은 1, 2선 자원들이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만큼 압박 대응 능력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랭스가 중원에서 강하게 나와도 이를 이겨내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어서 랭스는 상당히 중앙에서의 프레스에 강한 편이다. 특히 태클까지 서슴지 않고 거칠게 상대를 몰아붙이는 성향을 자주 보여주는 모습이다. 다만 지난 경기 이 때문에 코네가 15분 만에 퇴장을 당하는 리스크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랭스가 중원에서 공을 탈취를 하더라도 이를 득점으로 이어가는 스킬은 부족한 편이다. 이토가 상당히 리그 내에서 만들어주는 찬스는 많은 편이지만 스트라이커의 결정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랭스 선수들은 공격수들의 개인 기량이나 결정력에 의존하는 흐름을 자주 타는 편이었다. 마르세유 상대로도 5년째 다득점 매치는 없는 모습이다. 랭스가 가하는 강한 중원에서의 압박도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빌드업 역량을 생각하면 마르세유가 대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공격력이라는 부분에서 랭스가 상당히 기복이 심한 편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거친 플레이가 경기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고점과 저점 차이가 큰 상황이다. 올랭피크 드 마르세유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AS 로마 대 엠폴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로마는 칼리아리 전에서는 장점이 나오지 못했다. 그래도 연고지가 섬인 칼리아리 원정에서는 압박에 필요한 에너지 레벨을 100% 보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짐작은 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로마는 홈에서 피지컬적인 압박과 미드필더 역량을 극대화하는 전술로 상당히 경기력을 개선했다. 도보비크의 지난 경기 영향력은 좀 아쉽기는 했어도 홈에서의 흐름이나 지난 시즌 박스 안에서 슈팅 비중을 아주 높게 가져간 전력은 기대를 해보고 있다. 이어서 엠폴리는 보여주는 흐름은 아주 극단적인 수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골키퍼의 박스 장악력과 선방에 팀의 수비를 대부분 의존하는 성향 때문에 상대에게 공격권을 내주게 되면 크게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특히 엠폴리가 지난 시즌 막판에 로마 상대로 이기면서 잔류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강등 노이드가 없던 시즌 중반에는 대패를 기록하기도 했다. 일단 로마의 홈에서의 압박과 미드필더 활용 역량을 신뢰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엠폴리 역시 중원을 내주고 수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조직력보다는 골키퍼의 개인 기량에 기대고 있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고 있는 흐름이다. AS 로마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나폴리 대 볼로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폴리는 끔찍한 1라운드를 보냈다. 점유를 잡고 베로나를 몰아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시멘이 선발에서 제외되었다고 해도 한 골도 넣지 못하고 3골을 허용했다. 콘테 감독의 문제인 낮은 라인을 돌파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특히 볼로냐의 중원 단단함은 올 시즌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나폴리가 이런 국면에서 크로스만 주구장창 시도하는 단조로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꽤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볼로냐는 중앙 전개 능력은 살아있었다. 이탈리아노 감독도 피오렌티나 시절에 상당히 중원 뎁스를 신경 쓰는 편이었고 지난 경기 기대 득점도 3골이 넘었다. 다만 지르크즈의 공백으로 인해서 PK 한 골을 제외하면 추가적인 득점은 없었고 박스 안에서도 PK 허용과 코너킥 실점 등 불안한 구석을 보여준 수비는 고쳐야 할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볼로냐의 중앙의 힘이 살아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나폴리가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측면 크로스로만 단순하게 공격을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기대 득점과 중원에서의 전개 퀄리티에 비해서는 볼로냐가 득점력이 뚜렷하게 나오는 모습이 아니었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